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난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해리포터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된다면? 차들이 항상 막혀도 더 이상 자동차를 위한 도로를 건설하지 못한다고 해요. 땅 위의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현실에서 볼 수 있다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몇 년 뒤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플라잉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방금 전에 봤던 플라잉카, 드론 택시 등을 UAM이라고 해요.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의 약자로 도심에서 이용하는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동차로 꽉 찬 도시에서 빠르게 하늘을 이용하여 도심을 이동할 교통수단인 거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가 헬리콥터나 비행기와 다른 점은 도심 속에서 단거리를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전기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저렴하며 매연이 없다는 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드론 택시와 플라잉카를 들 수 있어요. 먼저 드론 택시를 살펴볼까요?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해요. 헬리콥터 모양과 비슷한 드론 택시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과 공중 정지가 가능해요. 하지만 헬리콥터와 다른 점은 소음이 훨씬 덜하면서 움직임이 가볍고 대부분 전기 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종이 쉽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럼 플라잉카는 어떨까요? 플라잉카는 땅과 하늘 위에서 모두 달릴 수 있도록 드론과 전기 자동차 기술을 결합하여 전동으로 둘 이상의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비행하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예요. 2인승으로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모델도 있고 비행기처럼 이륙에 필요한 거리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 플라잉카는 앞으로 교통정체 해소 또는 재해 대비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빠르고 친환경적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그러면 우리는 언제 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를 살펴볼게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을 목표로 유인, 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한 항공기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나 하나시스템 같은 민간 기업도 각각 2025년, 2023년을 완성 목표로 드론 택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콜택시 회사인 우버사가 플라잉 택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플라잉카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비행시험을 돌입한 곳도 있는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려면 많은 비행시험과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듯 합니다. 이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가 차세대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먼저 배터리의 성능이 오래가야 하고 소음도 훨씬 줄여야 해요. 또 누군가 해킹으로 드론 택시를 납치하거나 충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의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마련되어야겠죠? 자동차들이 다니는 교통 신호처럼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땅 위에서 택시를 타듯이 곧 하늘에서도 택시를 탈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야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2 Drive Your Future 4회차 에어 모빌리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제가 어제 뉴스에서 UAM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뭐 날아다니는 것과 관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UAM이 뭐예요? 네, U는 urban, 도심, 즉 도심의 중심부를 얘기하고요. A는 에어, 항공, 그리고 M은 모빌리티, 이동수단을 말한답니다. 도심의 중심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항공교통수단을 의미하고 간단하게
에어 모빌리티라고도 해요. 유선 친구는 주말에 부모님과 놀러 갈 때 차가 너무 막혀서 날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죠?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도심 속에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영화에서 봤던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거네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우리가 도심에서 쉽게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비행기는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이륙과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 활주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공항까지 가야 하고 한 번 타려면 꽤 비싼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헬리콥터는 활주로는 필요 없지만 아주 시끄러워요. 그래서 도심에서 쉽게 탈 수가 없답니다. 만약 학교나 집 근처에서 차만큼이나 많은 헬리콥터가 하루 종일 두두두두두 소음을 내면서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TV도 못 보고 옆 사람이랑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맞아요. 헬리콥터가 가까이서 날아간 적이 있는데 엄청 시끄러워서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에어모빌리티는 일단 조용하답니다. 택시나 버스처럼 도심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항공교통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집 앞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놀러 가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도심 속에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배터리 기술이랑 전기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를 많이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1회차에서 배운 적이 있죠. 네, 기억나요. 네, 항공기도 엔진을 쓰지 않고 배터리랑 전기모터로 조용히 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행 제어 기술이랑 자동화 기술도 발전하면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항공기가 안전하게 자동으로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히는 도심 속에서 멀티콥터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멀티콥터요? 헬리콥터가 아니고요? 네, 보통 사람이 타는 대형 헬리콥터는 로터라고 부르는 큰 프로펠러가 한두 개가 있는데요. 멀티콥터는 작은 프로펠러가 3개 이상이 달려있는 비행체를 말해요. 무인기나 드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제어하기가 쉽고 장비도 간단하지요. 그러면 에어택시와 같은 에어모빌리티는 기존 항공기들과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기존 항공기들과 비슷할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답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용해야 해요. 우리 주변에서는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 소리도 나고 공사장에서도 소음이 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이라고 한답니다. UAM도 집이나 학교에서 들을 때 이러한 생활소음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해요. 그렇겠네요. 그 소음 때문에 아기가 잠자다가 놀라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 옥상이나 도심 속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부는 바람을 돌풍이라고 하는데요. 항공기 안전기준에서는 태풍 정도의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도 부서지지 않고 계속 비행하거나 안전한 곳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다는 것을 비행시험으로 증명해야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답니다. 맞아요. 진짜 큰 건물 옥상에 갔을 때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가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종이 쉬우면서 비행체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만약에 에어택시를 타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면 아무나 못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행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이에요. 오랫동안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에어택시를 타고 다니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어택시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배터리 이야기부터 할게요. 비행체는 가벼워야 하는데 하늘을 날아야 하는 항공기에 쓰이는 배터리는 아주 무겁답니다. UAM 비행체가 도심에서 조용하게 날 수 있으려면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기차나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의 경우 항공기 연료와 동일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무게는 50배나 무겁고요. 부피는 10배 이상 커져야 한답니다. 비행체에 이런 대형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됐고 무겁다 보니까 먼 거리도 갈 수가 없고 무게를 줄여야 하니 사람도 탑승하는데 제한이 생기겠죠. 현재 시험 비행 중인 UAM 항공기들의 비행 시간은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비행 중에는 항상 예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행 시간은 이보다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지금보다 최소한 2배, 3배 이상은 돼야지 안전하게 도심 속에서 비행할 수 있답니다. 아, 우리가 타고 다니려면 배터리 무게가 매우 가벼워지고 용량은 커져야 된다는 말이죠? 비행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전기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화재 안전도 매우 중요해요. 이것도 배터리랑 관련된 부분인데 비행 중에 갑자기 불이 나면 지상보다 빨리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불에 안 타는 재료들로 차단을 시켜야 해요. 그런데 전기 비행기는 배터리가 불이 날 수 있는 위험 물질인데 크기가 커가지고 불에 잘 견디는 성질의 재료로 배터리 주변을 감싸려면 항공기가 너무 무거워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서 불이 잘 나지 않게 하거나 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답니다. 아,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충돌 사고가 나는 것처럼 UAM도 나중에 도심에서 빠른 속도로 많이 날아다니게 되면 하늘에서 비행 중에 서로 충돌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층 건물에는 산에 부닥칠 수도 있겠고요. 특히 밤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더 위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UAM들이 하늘에서 충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고 비행 경로를 관리해주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공역관리 기술이라고 한답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조금 쉽게 말해줄게요. 공역이란 항공기들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특정 범위로 정해진 하늘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기술이 바로 공역관리 기술입니다. 공역관리 기술은 하늘에 가상의 UAM 길을 만들고 신호등처럼 서로의 약속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UAM들이 서로 충돌 사고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많이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랍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동화 기술은 뭐예요? 네, 2회차에서 배웠던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자동화 기술은 사람이 하기 힘든 것을 자동으로 해줘서 조종을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말해요. 항공기가 고장나서 자기 위치를 잘 모르거나 조종사가 실수를 할 때도 추락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안전한 위치로 유도해 줘야 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추락이나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고장이 나도 탑승자 대신 자동으로 비상대처를 해주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이런 모든 게 자동화 기술이에요. 아, 복잡한 기술이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렴하게 UAM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결국 조종사가 없어야 하니까 승객만 타서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려면 비행 중 항공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예상하기 힘든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자동으로 대처해줘야 하겠지요. UAM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이런 기능들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러한 자동화 기술이 개발되려면 가능한 많은 비상 상황을 두고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아주 많은 검증 시험도 해야 된답니다. 노력과 개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에어택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도심이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화물 운송이나 유인 조종으로 충분한 검증 시험을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에어택시를 탈 수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우버라는 콜택시 회사에서 에어택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200여 개 업체들이 UAM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네, 우리나라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내의 회사들과 함께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는 사람이 타는 UAM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기술 검증용 축소기를 작게 만들어서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모드로 비행 시험하면서 문제점들이나 보완점들을 찾고 있답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1인승 탐색 개발 시제기가 유인 또는 무인 모드로 비행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유인 모드는 조종사가 UAM에 타서 직접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무인 모드는 UAM에 조종사가 타지 않고 땅에서 비행 경로랑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등 국내에도 여러 회사들이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답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었군요. UAM은 신기술이 많이 필요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기술 개발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기존 항공 선진국들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될 때쯤이면 스마트폰으로 에어택시를 부르면 집 근처 터미널이나 건물 옥상에 UAM 택시가 자동으로 오고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터미널 근처에 내리면은 대기하고 있는 무인 택시나 무인 버스가 있어서 갈아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어택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각을 하니 마치 미래의 세계를 보는 것 같고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오늘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미래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에게는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